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제가 스포츠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지 이번 영화를 보고서 마침내 인정하고야 말았습니다. 스포츠 영화 재밌는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스포츠 영화의 편견은 어쩌면 그냥 그 보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아닐까. 뭐라고 읽죠 이거를? 3S?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 스크린, 섹스, 스포츠. 대중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나도 역시 대중이 아닌 리 없지.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영화에 가졌던 편견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이제 특정 종목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거나 규칙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영화에 대한 재미가 반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대중적으로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캐릭터와 어떻게 엮이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수단이라고 저는 이제 취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오늘의 영화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티 슈프림을 봤고요. 네. 시놉시스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탁구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마티 마우저는 굴욕적인 패배 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공을 손에 넣기로 결심한다.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지옥까지 질주하는 마티 마우저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단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호 측에 계신 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딴 개패급 캐릭터가 다 있냐. 태어나서 이렇게 응원이 안 되는 주인공은 처음이다 라는 식의 반응이 되게 저의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에 오늘 감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저는 영화를 꽤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마티 마우저 개패급 쓰레기 새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요상하게 저는 그를 자꾸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결국 이 감독의 술수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이 캐릭터 자체의 매력에 감긴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한 지점이 그것이란 것입니다. 나 분명 이 캐릭터 짜증나 죽겠고 이 영화도 보면서 기빨려 죽겠는데 왜 그럼에도 이 캐릭터를 자꾸 응원하게 되는 것이었을까. 일단 러닝타임이 2시간 30분? 이지랄. 심지어 영화가 또 무탈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도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교통사고, 한 7중 추돌 교통사고 정도로까지 느껴지는 자극의 연속이기 때문에 보는 내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심지어 제가 봤던 관에서만 해도 2-3분 정도가 중간에 나가셨어요. 근데 웃긴 게 나가기 전에 막 이러던지 막 이러면서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막 뭔가 뉘앙스를 계속 흘리시더니 박차고 나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자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가 아닐까. 근데 이 배우가 한동안 좀 말이 많았잖아요. 입을 가볍게 놀린 것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가 그리고 영화 팬들이 다 들썩들썩하고 심지어 저조차도 그 때문에 이 배우 자체에서 있었던 어떤 신비로움이 많이 깨졌어가지고 좀 뭔가 제 안에 있었던 어떤 필터가 벗겨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했던 전작 그 밥 딜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였지? 너킹 on Heaven's Door였나? 아무튼 그 영화에서 그의 연기에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막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컴플리트 언노운이었지? 컴플리트 언노운 이걸로 막 아카데미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받을 것이냐. 에이드리안 브로디의 기록을 꺾고 막 이런 말로 되게 뭔가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정작 저는 그런 어떤 소문에 휩싸여서 본 것 치고는 그때 연기가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았거든요. 그냥 밥 딜런 연기하는 티모시 샬라메. 그냥 이런 인상이었고 심지어 이게 또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도 밥 딜런이 그냥 그랬는가 보지라고 약간 퉁을 치면서 넘어갈 정도로 되게 인상 깊지 않았던 연기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심지어 이번 그 마티 슈프림의 마티 마우저라는 인물도 어떤 실존 그 탁구 선수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했기에 뭐 영화가 언제 제작됐냐를 떠나서 왜 실존 인물 모티브를 연속으로 내는 걸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까지 있었는데도
찰떡으로 받아먹었다. 와, 제가 약간 제 머릿속에 티모시 샬라메면 조금 귀공자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비호감 캐릭터를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오히려 그렇게 이미지가 깨진 것이 저에게는 좀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소화를 잘한다고 느껴졌어요. 심지어 이게 탁구 선수 역할이잖아요. 뭘 모르는 제가 봐도 탁구로 되게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중간에 그리고 막판에 그렇게 탁구 랠리하는 씬이 있는데 움직임 무브먼트가 진짜 뭔가 프로의 것이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거의 막판에는 막 무용하듯이 둘이 안무를 하듯이 뭐 움직이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마티 마우저라는 애가 그냥 쌉쓰레기 자체 임의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티모시 샬라메가 그 미묘한 지점을 진짜 더 얄궂게 표현을 잘하니까 더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가셨던 분들도 그런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몰입이 돼가지고 진짜 저 캐릭터와 같은 공간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라는 기분으로 나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제 머릿속에 있던 그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의 필터를 이번을 계기로 벗겨낼 수 있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제까지 뭐 듄이라든지 본즈 앤 올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Call Me By Your Name이라고 해도 항상 그 신비로운 특유의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 역할이 굉장히 추잡스럽고 절실하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좋은 역효과가 나가지고 이 배우의 어떤 기술력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쳐주고 싶었다. 심지어 비주얼도 되게 그냥 낫이 하나 걸친 말라깽이에 피부도 조금 안 좋게 묘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경도 도수가 높아가지고 눈 이렇게 막 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티모시의 필모 중에서 가장 러프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어울렸다고 느꼈어요. 그만큼 이 양반이 몰입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되게 좋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를 둘러싼 영화적 흐름 등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영화를 재밌게 봤다, 이 캐릭터를 응원하고 싶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띠용띠용한 부분이 있긴 해요. 특히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 마티 마우저라는 캐릭터가 제가 보기엔 그냥 자비대한 왈패거든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걸까? 너무 뭣도 없는 듯한 느낌인데 그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 자체가 차라리 실존 인물, 실화 바탕의 시놉시스입니다라고 한다면 얼탱이가 좀 없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오리지널 스토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뭔가 이거를 그냥 또 그러세요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건지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본 뒤에 알게 된 거는 이 영화 속 배경이 미국의 대공황 시절이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좀 워낙 엄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얘처럼 자신감 넘치고 통통 튀는 애가 막 돌아다니면 좀 그때 그게 매력 포인트였을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몰라, 난 이해하려고 진짜 굉장히 애썼다는 것만 알아줘. 근데 이제 그게 뭐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이런 건 좋은데 정말 스스로의 가치를 강박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과신하기 때문에 근데 그 톤을 진짜 영화 내내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보는 내내 조금 질려. 그렇다고 그게 막 자기 실력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되게 뭔가 호소하는 느낌이라기보단도 무슨 막 가상화폐 코인 영업하는 사람처럼 이거 무조건 된다니까. 야 일단 여기다가 얼마 넣어봐. 그러면 진짜 너 나중에 있지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이러면서 약간 되게 뭔가 막무가내 식의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되게 약간 도박하는 느낌. 자기 실력 갖고 사람들에게 야 도박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런 쪽을 잘 모르긴 한데 한번 그런 거 봤거든요. 어떤 쇼츠였는데 그렇게 주식 코인 같은 거를 주로 하시는 어떤 분의 BJ분인가의 리액션 영상이라고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분이 약간 진짜 침을 막 흘리시면서 막 오열하면서 내 돈 어떡해 막 이러는 쇼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는 절대 코인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의 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금 회수는 이미 글렀고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야. 미국 대표라고 해서 갔지만 큰 소리
떵떵 쳤음에도 2위로 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뭔가 성공을 또 이제 더블로 가가지고 더 가려고 하다가 더블로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하락장이 진행되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겠어요. 보통은 조금 관객으로 하여금 미끼를 물듯이 좀 성공하려나 싶다가 실패하고 성공하려나 싶기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영화는 처음에는 완전 고점이었다가 내려가고 그러다 조금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이 연속이라서 이게 지금 관객을 조롱하는 건지 조련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 마티 마우저라는 인물의 끝없는 하락만을 계속 비춰주는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하락장으로 흘러가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마티가 계속 말도 안 되게 자신감 갖고 막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개패급짓 하고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면서 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질리는 동시에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좀 잘 되라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응원이랑 조금 다른 건가? 그냥 진짜 좀 앵간히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거기서 문제가 너무 그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의 심리에 좀 이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얘는 왜 이렇게까지 성공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그 욕망의 근원이자 동기가 저에겐 조금 명확하지 않게 느껴졌다. 처음에 막 탁구대에 나가가지고 엔도랑 막 하고 이럴 때는 아, 얘 진짜 탁구를 너무 좋아하는 미친놈이구나 했는데 갈수록 아닌가? 얘는 그냥 성공하고 싶은 앤가? 아, 그냥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고 싶었던 앤가? 그러다 막판에 가가지고 아, 얘는 그냥 뭔가를 잃어보고 싶은 애였던가 봐. 스포츠를 매개로 한 허슬러였던 걸까? 탕아. 근데 이조차도 이야기의 디테일을 줬다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막 그렇게 친절한 설명이 아니어서 그렇지 뭐 이때가 막 전쟁이 막 끝났을 혼돈의 시대였고 얘는 막 자기 유대인 출신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핍박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뭔 피라미드 조각 같은 걸 떼어가지고 엄마한테 선물하면서 아 이거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니까 뭐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약간 뿌리를 신경 쓰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명확한 아 이거네 라고 느낌이 온다기보다도 그냥 강하게 기시감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이 그 가끔 교과서에서 좀 나왔던 한국 근대 문학들 있잖아요. 이제 청년 장년의 남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남성 중심으로 와일드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악물고 부득부득 자기의 입지를 굳혀 나가는지를 그리는 그런 류의 계통들의 근대 문학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었을 때 느낌인 거예요. 그 특유의 공감 안 됨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침없는 주인공의 언행과 행동과 행보에 대해 경악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익숙했다. 와 저렇게까지 주인공이 난폭하고 야만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땀 냄새 날 수 있구나. 되게 잘 안 풀릴 수 있구나 해서 느껴지는 약간 그런 공감한 됨이 이 영화에서도 되게 내내 풍겨왔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도 그런 문학들 보면서도 그냥 비슷한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내가 읽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기빨리고 지루할 때가 있었는데 마티 슈프림이 약간 그런 지점에서 좀 뭔가 일맥상통하는 감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방대한 러닝타임과 진짜 개똥차 패급짓 하는 주인공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맛돌이 포인트는 진짜 감히 말하건대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물론 이 음악이 작품 자체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긴 했는데 그냥 그걸 떠나서도 정말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80년대 바이브? 묘하게 뭔가 뿅뿅뿅한 게임 느낌도 나고 되게 컴퓨터 전자음악 이런 톤이 되게 많이 나는 음악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난폭하고 그리고 막 정신없고 아사리판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내내 기가 쪽쪽 빨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음악이 제 등을 이렇게 약간 밀어주면서 산에서 누가 이렇게 등 밀어주면서 다 왔어요 이렇게 약간 응원을 해주듯이 음악이 할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북돋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부스터처럼 그리고 이번에 진짜 느꼈던 게 스포츠 영화에 그런 개쩌는 음악이 나올 때 시너지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제가 이거 챌린저스 때도 느꼈는데 희열이 그리고 제가 그 엔딩곡으로 나왔던 노래를 원래 너무 좋아해요. Tears for Fears인가? 그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제목이 뭐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멜로디가 마지막 엔딩씬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2시간 반 동안 이 영화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감정이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인 거야. 내가
내가 이 씬을 맞이하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개고생을 했구나. 목이 탁 막혔을 때 소래눈 한 잔 마신 것처럼 상쾌하게 힐링이 되는 느낌. 일 정도로 되게 음악 선곡이라든지 그냥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자체도 너무 센스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너무 좋았어. 침샘께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엔딩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엔딩 그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지긴 했지만 이제 집에 가는 내내 곱씹어 보잖아요. 영화가 어땠고 저땠고. 이게 뭐지? 무슨 엔딩이지? 그렇게 멋빠지게 구르고 온 마티가 도달한 결말이 그동안 자기가 외면해 왔었던 자기 아이를 보고 감격에 눈물 글썽이는 것이라는 것이 뭐지?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래? 그 순간에 왜 이 탕화가 철든 거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인상도 있었답니다. 왜냐면 그 오프닝부터도 머리 아파. 그 생각하니까 머리 아파. 오프닝부터도 진짜 신박한 방식으로 디스커스팅 하잖아요. 그 신발 가게 창고에서 몰래 레이첼이랑 으쌰으쌰 하다가 사정하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막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유전적으로 그 여러 마리의 정자가 힘차게 달려가서 난자한테 막 꽂혀가지고 수정되는데 그것이 탁구공으로 변하는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진짜 그때 처음 봤을 땐 개빡쳤거든요. 진짜 저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다 이러면서 막 헛웃음 흘리고 진짜 개빡친 웃음 흘리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 감독 유머 센스가 진짜 지질이네 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의미가 있었던 건가? 사실 그런 지질적인 느낌도 제가 그렇게 느낀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이미지를 볼 때 여러분들은 뭔 생각하세요? 숭고하다. 생명의 신비 뭐 이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진짜 그 순간에 그게 나오는 순간 진짜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정말 눈앞이 깜깜하다라는 인상이었고 그 이미지 자체 그냥 그 수만 마리의 정자가 그렇게 뽀뽀뽀뽀뽀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헤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애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참 절박해 보이네. 근데 그게 막판에 또 탁구공으로 변하니까 마티인가 저게? 저 수만 마리의 정자 중에 하나가 마티인 건가? 그냥 그런 찝찝함을 품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에 엔딩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생겼던 자기의 아이를 보고 막 우와 하면서 우는 것이 심지어 얘는 처음에는 자기 애인 거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나는 체외 사정한다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지랄하네. 우리가 다 봤는데 오프닝으로 자기는 이제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발목 붙잡히고 싶지 않다는 듯한 뉘앙스로 야 너는 결혼도 했고 네 남편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약간 뭔가 자기의 어떤 앞으로가 이제 탄탄대로가 예상되는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이 막 발뺌하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유일한 성공? 마티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추억? 그 일본에서 엔도를 아무 의미 없는 승부 경기에서 이기고 난 후를 겪고 나서야 우리 아이 어딨어요? 갑자기 완전 아빠 어디가다가 돼가지고 막 우리 애다고 막 이러면서 막 또 추워했어 이러면서 갑자기 사랑꾼적인 모먼트로 보이는 게 그 감정의 흐름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당황스럽긴 했으나 오프닝 엔딩 되게 수미상관 느낌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마티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아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노래가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이거면 그러니까 이게 모두들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마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티도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성공이 절박했던 마티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뭐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주려는 건가? 갑자기 막판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나온다고? 차라리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마티가 계속 자기의 조상의 흐름이라든지 뭔가 여기 그런 가난한 유대인 집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의 기제에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내 재능을 기반으로 나 좀 이제 새로운 오퍼튜니티를 얻고 싶다. 뭔가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티에게 두 번째 기회일 수 있다. 이 아이를 기름으로써 나 이전에 그 추악한 인생은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로 인해서 나는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본 것인지. 비록 세상이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아닌 성공일지라도 개인에게 의미가 있다면 된 것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인가? 그러므로 당신의 아이들을 찾아가세요. 왜 갑자기 막판에 공익 광고 캠페인이 되는 거지? 아무튼 여러모로 미스테리합니다. 저는 좀. 그 맥락으로 이어서 오랜만에 시네필 선배님들께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거지만 저는 왜 마티를 좀 덜 꼴배기 싫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티를 진짜 개꼴 가짱게 보고 혐오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실 나는 이런 남자 캐릭터들을, 이런 개패급 주인공들 캐릭터들을 좀 봤어가지고 그렇게 마티가 특출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것인가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 제가 봤던 후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뭐랬더라? 내가 살다 운동 경기에서 일본 쪽이 이기기를 바라는 건 처음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뭐 친일파가 될 뻔했어요. 뭐 이런 리뷰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마티가 진짜 그 연병을 떨면서도 마티를 응원하게 됐었거든요. 단순히 마티의 절박함에 내가 설득이 된 것일까요? 근데 이 말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게 저렇게 마티가 이상하게 얌생이같이 구는데 주변 인물들이 왜 마티에게 막 이렇게 막 기회를 주고 홀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이게 뭐지? 아니 특히 여성 캐릭터들은 그런 측면에서 진짜 좀 저는 또 약간 진부하다고 느껴지면서 좀 열받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여성 캐릭터들 활용이 저는 좀 답답하긴 했어요. 물론 시대적 배경상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마티라는 캐릭터 자체의 그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그 와중에 마티에게 다들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마티에게 매달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도 지금 그러고 있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확실히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티모시 샬럼의 개쩌는 반전 연기와 그 몰아치는 연출과 미쳐버린 음악 이 세 가지의 시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개 열받는 이야기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마티 슈프림 선배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저처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어떤 점이 매력적이셨는지 그리고 진짜 앞서 네가 말했던 그 마티 죽이고 싶다 하는 편 친일파 됐다 했던 게 나다라는 분들은 왜 그런지 또 한번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재밌는 영화 모임이 온라인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안녕.